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톡스 잉글리시입니다. 자, 오늘은 짧은 뉴스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 한국어 뉴스를 영어로 옮겨보는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럼 먼저 한국어 뉴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끝난 뒤 5개월이 지난 모든 성인에 대해 추가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90%에 육박한 만큼 신규 코로나19 환자는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끝난 뒤 5개월이 지난 모든 성인에 대해 추가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90%에 육박한 만큼 신규 코로나19 환자는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한번 다 해보셨을까요? 자, 이 정도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offer booster shots to all adults who completed their primary vaccine series 5 months ago or before. Also, considering almost 90% of ICU beds in Seoul are in use, the government will have new COVID patients get treated at home by default.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문장과 한번 비교 대조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런 한국어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는 좀 어려운 구간들 제가 한번 속 시원히 한번 긁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백신 접종이 끝났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일단 여기서는 completed their primary vaccine series라고 했어요. vaccine series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 first COVID shot을 맞고 두 번째 the second COVID shot. shot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주사는 jab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the first COVID shot or the first COVID jab or the second COVID shot or the second COVID jab. 이런 것들을 맞은 사람들 double vaccinated 됐다고도 해요. double vaccinated 된 사람들에 한해서 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게 series라는 것은 이제 두 개의 그런 1차 접종, 2차 접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어떤 이 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끝낸 사람들, 이걸 다 끝낸 사람들을 기준으로 성인들에게 이제 부스터 샷을 마치겠다. 자, 부스터 샷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두 번째 주사부터 사실은 a booster shot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주사를 맞고 더 많은 항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두고 그 간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를 맞으면 그 두 번째 주사부터 우리가 a booster shot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두 개의 주사를 맞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the first COVID jab, the second COVID jab 이런 말들을 많이 썼고요. 거기다 추가로 또 맞으라고 하니까 이게 두 번째부터 booster shot이라고 했지만 세 번째부터는 이제 primary series 바깥에서 또 추가로 한 번 더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a booster shot. The third COVID shot 당연히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booster shot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서울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90%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렵죠. 일단은 ICU beds라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ICU는 Intensive Care Unit의 줄임이에요. Intensive Care Unit. 이거는 꼭 병원 근무자들이 아니어도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ICU, ICU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ER이에요. ER, Emergency Room, Emergency Room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럼 이제 ICU beds라는 건 말 그대로 중환자실, Intensive Care Unit, 중환자실의 그 침상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90%의 capacity에 거의 이제 도달해 있는 상태다 이런 말인데,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조금 여러 가지 길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드린 트랜스레이션에서는 90% of ICU beds are in use라고 했어요. 그래서 90% 정도가 사용 중이다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 수용할 수 있는 그 한정 인원을 거의 도달하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The hospital hit 90% patient capacity.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이 환자 인원의 90% 수용률이 지금 이미 도달해 있다. hit이라고 했죠. 그래서 the hospital hit 90% patient capacity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4 hospitals in Michigan hit 90% patient capacity.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 미시건에 있는 병원들 중에서 hospital은 동네 병원 이런 걸 우리가 hospital이라고 하지 않고요. 대형 병원,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모든 분과가 다 있는 큰 병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hospital이 지금 24개가 hit 90% patient capacity. 꽉 찼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병원을 굴리고 운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병원이 operate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operate at, 자 이제 percentage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때 at이라는 전치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라고 할 때 at 이런 전치사를 많이 쓰는데 at 90% patient capacity. They are operating at 90% patient capacity. 이렇게 하면 병상 가동률이 거의 90% 정도까지 차 있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냥 더 간단하게 be at 90% patient capacity.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냥 patient도 빼버리고 be at 90% capacity.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담백한 걸 원하신다면 그냥 reach capacity. 이렇게 하시면 돼요. reach capacity라고 하면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신규 코로나 환자라고 했는데 신규 코로나 환자는 그냥 new COVID patient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는 new COVID cases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se라는 게 어떤 발발건, 그 발발한 상황을 case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그 병이 발발해서 걸린 환자를 우리가 case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재택치료 그냥 be treated at home. Have them get treated at home. 그래서 새로운 신규 확진을 받을 경우에는 집에서 치료받아라 라고 이렇게 기본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뉴스 소식이 전해져 왔네요. 지금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카드를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라. 그리고 병실을 뭐 바꾸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건 그때부터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런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들까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좀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아무쪼록 이 상황이 좀 잘 해결이 되어서 빨리 코로나 극복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짤막하게 통역 강의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중고급 학습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그럼 또 다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t's detox time because you deserve better.